이분을 보면요,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를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미친 여자 같기도 하고요. 역시 개인적으로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 옛날 사람인 건 인정하고 갑시다. 아, 제주도에서 우리 같이 딸기 땄잖아. 그 온갖 지방을 다 돌면서 몬테크리스토를 했던 기억이 약간 우리의 만남이요. 여신이 여신을 해? 네. 네. 카이 클래식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배우 카이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컨텐츠에 우리 김지우 배우가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주 호응을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주에도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을 보면요,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아주 애교가 많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친 여자 같기도 하고요. 뮤지컬 배우 리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니, 리나 배우는 역시 개인적으로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얼마 안 되는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하데스타운을 제가 얼마 전에 보러 갔다가 리나 배우를 보고 리나 배우를 꼭 내가 여기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카이 씨가 부르면 어디든 가야죠. 리나띠. 아니 우리의 인연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의 인연은 네. 옛날 몬테크리스토죠. 옛날이라고 하지 마. 옛날 아니야? 그냥 몬테크리스토. 옛날 몬테크리스토. 우리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 옛날 사람인 건 인정하고 갑시다. 좋아요. 네, 옛날 예. 몇 년도였지 그게? 잠깐만. 10몇 년도였는데? 2016인가? 그런가요? 우리 2010. 두 번 같이 시즌을 했으니까. 첫 번째 같이 하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멈췄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도 찍었잖아요. 맞아. 그렇구나. 난 왜 이렇게 잊고 있었지? 그러게. 금방 잘 날려먹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아니, 특히나 나는 리나 배우랑 또 어떤 게 기억나냐면 우리가 그 2016년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우리가 몬테크리스토 올리고 나서 지방 공연을 엄청 다녔잖아요. 여러 군데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0대 군데 이상 갔어. 그렇게 많이 갔어? 진짜 많이 갔어.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에서 우리 같이 딸기 땄잖아. 맞아. 친구랑. 그때 얘기 좀 같이. 해줄래요? 네. 친구가 제가 이제 리나의 친구. 제 친구가 제주도에 놀러 왔죠. 저랑 놀아주려고. 그래서 둘이 뭐 할까 하다가 딸기를 따러 간다던 카이 씨의 그 말이 생각나서 연락해서 얻어갔죠. 맞아요. 그래서 딸기를 엄청 먹으면서 잘 땄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제가 딸기 따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주도 가면 가끔 딸기 농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또 처음 해봤어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돈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돈 내려고 그랬는데 이미 내셨다고 그 멋있는 걸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좋았죠. 아무튼 그때 엄청 그 온갖 지방을 다 돌면서 몬테크리스토를 했던 기억이 약간 우리의 만남이었고 그래요. 이제 어느덧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러네요. 리나 씨 요새 네. 그 근황을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도 공연을 하고 왔어요. 하데스타운이라는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고요. 페르세포네라는 여신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이 여신을 해? 네. 여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죠 공연? 10월 6일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지방 공연도 있나요? 네,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 근데 금토일 주말만 하는 공연이 5회씩 하는 일정이 있고요. 네. 드림 시어터에서 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또 드림을 가는군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 레미제라블 때문에 거의 부산에서 한 달 동안 한 달 넘게 넘게 그 같은 그 호텔에 머물면서 공연하고
밥 먹고 그렇지. 바다 보고 공연하고. 아유, 그때 또 우리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재밌게 놀러 다니고. 어떻게 오늘 제가 이거 강냉이 좀 털면 지금 다 나오는데. 예? 털어봐요? 저 영상도 있어요? 무슨 영상이요? 이제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좋습니다. 예, 하데스타운 10월까지 하게 되고 하데스타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뭐 우리 김우영도 볼 겸 최재림도 볼 겸 리나도 볼 겸 해서 그 캐스팅 맞추기 너무 어려웠는데 수아도 볼 겸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날 공연을 딱 갔어요. 근데 말 그대로 미쳤더군요, 리나. 작품이 일단 너무 좋고. 맞아. 메시지가 너무 좋고 음악이 너무 좋고 무대 연출도 너무 좋고 다 이렇게 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데스타운을 할 수 있게 된 게 엄청 행운인 것 같아요. 배우로서. 아니 그리고 또 리나 배우도 항상 뭔가 가련하고 뭔가 외롭고 혹은 상처받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왔잖아요. 그랬나? 그랬지. 그렇게 머리 털어가면서 춤추는 거 했어 안 했어? 지금까지 한 지 오래됐지? 그 장면을 유심히 보셨나 봐요. 맞지. 충격적이었지 나는.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춤을 처음 할 때. 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행위죠? 이걸 하라고요? 그거는 안무가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필인가요? 안무가님께서 이제 스텝이나 이런 동작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이제 뭐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데스타운으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지하 세계로 가는 뭐라 그럴까 행위예요. 그게. 그게. 이제 왜냐면 이제 페르세포네도 거길 가려면 이 죽음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 겪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그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액팅도 있는 거고 지하 세계로 가는 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다시 끌려오고 거기서 다시 이제 인정해 버리고 그런. 아니 미처 그 공연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철학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괴로우면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술을 먹고 괴로움을 떨쳐버리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괴로움이 찾아오고 또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부르는 그런 슬픈 현실에 있는 페르세포네예요. 그래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랬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뽀글머리 가발도 그렇게 잘 어울릴 일이야 그게? 그 히피펌. 잘 어울리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가발 쓰고 오라고 내가 문자 있었는데. 머리숱이 그만큼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 하데스타운 보고 진짜 리나 배우는 정말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색깔을 가진 배우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봤고 또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죠, 페르세포네? 그러니까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번 미치니까. 아니, 너무 좋은 역할이고 너무 재밌는 역할이고 또 뭐 웃는 장면도 있지만 우는 장면도 되게 많거든요. 그 하데스와의 그 사랑을 다시 이제 극복하면서 다시 감격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 그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같이 이제 왈츠도 추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배우로서로도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이렇게 눈물을 쫙 쏟고 나면은 그것도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동스러워서 감격으로서 막 우니까 그게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관객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오랜만에 예술 작품을 만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1차원적이지 않고 슬프니까 슬프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쁘니까 그냥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슬픔 중에 기쁨이 묻어나고 그 슬픔 중에 기쁨 그리고 또 기쁨 중에 또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지극히 맞아요. 굉장히 뭐 판타지적이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예술적이었던 것 같아. 결국 마지막 메시지도 인간은 결국 그렇게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그게 참 맞아. 되게 씁쓸하면서도
엄청 지독하게 현실적이면서도.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뒤돌잖아. 네. 그때 왜 뒤를 도느냐고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나 같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그게 인간이지 사실. 생각해 보면. 나라고 달랐을까라는. 맞아. 그리고 또 오르페우스가 마지막에 걷는 그 길이 그냥 잠깐이 아니라 맞아.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라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약간 우리 인생 같기도 하고. 맞아. 너무 멋진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또. 네. 좋아요. 우리 레미제라블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레미제라블은 어땠어요, 리나 씨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금 하데스타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금방 잊어버려야 내가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가 봐.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엄청 긴 시간을 했는데 사실 어땠지 하면은 그냥 아련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인데 제일 최근 작품인데 근데 레미제라블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것도 진짜 울면서 웃으면서 했죠. 그리고 엄청 오랜 기간을 또 지방 공연을 그렇게 오랜 기간 했던 게 저 배우로서는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맞아. 또 동료 배우들과의 그런 뭐라 그럴까 화친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다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작품을 하는데 거기서 이순재 선생님의 대사 속에 이런 게 있거든. 배우는 목소리도 약간 이순재 선생님 같은데. 배우는 있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런 대사가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포장했나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합시다. 맞아요. 레미제라블은 저에게서도 그런 특별한 어떤 인생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기간이 길기도 길었지만 그 작품 이상의 의미가 나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알기 전부터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대작, 약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오랫동안 사랑받고 그런 작품에 그 인물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내 필모에 레미제라블이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판틴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일단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슬픈데 슬프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 판틴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너무 슬픈데 판틴은 안 그래. 근데 나는 리나는 너무 슬픈 거야. 힘들어. 힘들어. 막 서러워서 눈물이 나. 근데 판티는 안 그래야 돼.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게 또 연출부의 약간 주문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감정을 처음에 이제 연습실에서부터 이제 무대에 올리기 전까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찾아가는 게. 근데 이 얘기를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또 가르치는 일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애들이 이제 뭐 판틴 노래를 많이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슬픈 감정을 그냥 오롯이 다 토해내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때 분명히 연출부에서 판틴한테 주문하고 부탁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미래의 판틴 그리고 판틴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판틴은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또 연출부에서 제시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판틴은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심 강한 여성? 불굴의 의지. 약간 의지가 엄청 강한 여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정말 이 삶의 의지가 정말 강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I Dream a Dream을 부르는 그 장면도 공장에서 쫓겨났지만 내 인생은 이렇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난 그래도 여기를 헤쳐나갈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난 해야만 해. 약간 이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다만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슬픔은 내면 속에 존재하지만 네. 그 의지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목표 지점인 거군요. 그렇죠. 막 사실 눈물은 막 나면서도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나는 꿈을 꿔. 이 꿈이 그래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나는 꿈을 꿔. 약간 이거죠. 정말 어렵다 사실. 어려웠어요. 표현하기가. 슬프면 그냥 슬프다고 울면 되는데. 그래서 진짜 판틴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약간 나 같으면 주저앉았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판틴은 그 끝까지 의지로서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리나도 멋지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나 배우도 이렇게 너무 얼굴도 요만하고 너무 예쁘고 막 이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이제 리나 배우도 약간 새침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또 더 그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평소 성격 어떤가요 보통 사람들이? 평소 성격 네.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털털하고 약간 푼수 같고 네, 그래서 좀 이런 인터뷰가 사실은 좀 힘들긴 해요. 뭐가? 내 성격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나요? 그건 아닌데 내가 내 모니터를 못 하겠는? 나 저런가? 약간 싶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인터뷰하고 나면 찝찝함이 좀 있어요. 약간 저렇게 왜 말했지? 왜 저렇게 웃지? 약간 진짜?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 문 매니저 앞에 계시지만 내가 옛날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 그게. 근데 오빠 말 너무 잘하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에 오면은 퇴근하는 길에 내가 맨날 차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괜히 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퇴근길?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하고 그런 게. 퇴근은 방송하고 방송하고 나오거나 뭐 어디서 하면은 이게 너무 찝찝한 거야 내가. 너무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그거 안 나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나고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거기까지가 그냥 오늘의 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있는 나를 그냥 그게 범법이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펼쳐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더 편하긴 하더라고. 그런 생각 가졌는데 뭐 리나 배우도 그런 생각 갖지 마요. 네. 아니, 그리고 가령 우리 이제 부산 갔다가 서울에서 공연하고 대구 레미제라블 갔을 때도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그럴 때 얘기했을 때 리나 배우의 어떤 그런 진솔함을 느끼게 됐을 때 정말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인간적이고. 그러니까요. 다 1대1로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해지면 좋을 텐데. 우리 리나 배우는 또 남편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시잖아요. 네. 남편분께서 리나 배우의 그 공연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어떤 말을 해주나요? 우리 남편은 일단 칭찬을 엄청 해줘요. 엄청 띄워줘요. 그리고 이거는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본인 기준에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 보통 잘 납득하고 변화를 갔습니까? 그런 적도 있고. 네가 뭐라 그럴 때도 있고. 나도 할 만큼 해. 약간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반대로는 남편님이 TV 드라마 나오면은 그거는 너무나 그런 모니터를 너무 원해가지고 저한테. 진짜? 네. 근데 저는 사실 드라마나 뭐 공연을 봐도 그냥 우와 이러고 그냥 끝이거든요. 막 그걸 분석해서 생각하고 막 보지는 않는단 맞아. 말이지. 리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근데 너무 다 물어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어땠어? 저 장면에서 너무 물어보니까 막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되더라고. 그만 좀 물어봐. 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야. 너무 아는데도 그걸
계속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맞아요. 남편이랑 나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야. 맞아. 힘들고 예민해. 아니, 괜찮아. 귀여워요.